권혁성 원장의 한방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혁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유경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미옥 PD입니다. 원장님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휴가 다녀오셨나요? 저는 휴가 같은 거 안 갑니다. 왜냐면 일을 너무 좋아해서. 그래요. 는 거짓말이고요. 죄송해요. 저는 유경 씨도 9월에 휴가 가신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이제 거의 휴가 갈 때가 다 되지 않았나, 그죠? 네. 저도 또 9월이나 10월 중에 시간 봐서 가야죠, 원장님. 그래요? 네. 잘 다녀오셨죠? 네, 뭐 아주 행복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어떻게 저희 없이 휴가 가셔서 좋으셨어요? 예, 날마다 생각 못했습니다. 저런 아직 덜 친해졌나 봐요, 우리가. 여러분은 지금 권혁성 원장의 한방톡을 듣고 계십니다. 네, 오늘은 역류성 식도염에 대해서 또 심도 있는 대화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전에는 서양에서만 한 병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서양 사람들 보면 허트번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막 가슴 쥐어짜고 학학하고 이런 증상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한 서양 인구의 17%에서 38% 사이에 유병률이 있다라고 했는데 최근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 이제 통계 자료를 보니까 2011년도에는 대한민국의 역류성 식도염으로 치료받은 환자가 323만 명이었는데 2015년 통계는 400만이 넘어섰어요. 그래서 20%가량 오히려 증가한 그런 통계가 나왔는데 이는 아마 식생활의 변화가 서구화되는 것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주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요? 엄마가 역류성 식도염이시고 제가 어. 제일 아끼는 후배가 또 역류성 식도염으로 고생을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일본 여행 갔을 때 엄마가 카베진 사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왜요? 그게 이 위에 좋은 약이라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몇 통 사다가 드렸는데 좋아지셨나요? 아니 이제 이게 쉽게 좋아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 오늘 주제가 역류성 식도염인데 궁금한 게 있어 그러니까 다른 거 안 물어보시고 이건 완치가 안 되는 거니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치료가 힘든가 봐요, 선생님.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위산이 이제 사실은 위산이 거꾸로 역류되는 거니까 위에는 우리가 이제 주머니가 있어서 위아래 이렇게 이제 관략근이 있어요. 그죠? 이렇게 동그랗게 생기죠. 유문, 분문 이렇게 네. 이제 의학 용어로 설명하지만 그래서 음식이 들어오면 위에 딱 막고 밑에 딱 막아놓고 소화를 한번 쫙 시킨 다음에 착 열어주죠. 그죠? 근데 위에 이 문부는 음식이 들어올 때만 열려야 되고 평상시에는 닫혀 있어야 되죠. 그런데 얘가 틈이 살짝 벌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염증이 생기기도 하고 그러면서 위산이 역류되면서 오는 겁니다. 왜 위산이 역류되면 아프냐? 우리 위장벽의 세포는 위산 그러니까 염산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위산에 견디도록 설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위산이 분비가 돼도 안 따가워요. 그런데 이 식도 점막은 산에 견디지 않도록 설계돼 있어요. 그래서 위산이 올라가면 막 타는 듯한 뜨거움이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그 관략근이 노화에 의해서 또는 여러 가지 질환에 의해서 한 번씩 밀려오기 시작하면 자꾸 재발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정식 명칭이 관략근이에요? 예, 유문이라고 이제 하시면 됩니다. 유문, 분문. 또 그래서. 위에도 네, 그렇게 이제 똥꼬가. 주름 같은. 예. 그렇죠. 있구나. 예, 그럼요. 우리 몸에 그런 데가 많죠. 항문도 이렇게 닫아주고 열어주고. 인체는 사실은 그런 밸브가 없으면 생기는 질환들이 너무 많아요. 심장 질환도 우리가 밸브가 없으면 피가 역류가 되죠. 그래서 심장 판막 질환이 피가 역류돼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역류가 안 되도록 만들어 놓은 우리 인체에 그런 밸브들이 곳곳에 다 있습니다. 좋은 질문이에요. 보니까 유경 씨는 엄마도 또 지인 중에서도 이렇게 있다고 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사실 저는 제가 역류성 식도염이 없다 보니까
정확하게 이게 뭔지 뭐 위험 이거랑은 좀 다른 것 같고 네. 아까 분명히 이렇게 역류한다라고 얘기는 해주셨는데 이 청취자분들이 들으셨을 때 그럼 어떤 게 역류성 식도염인지 좀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앓는 사람들은 이 병이 있는 사람들은 알아요. 그렇죠. 병원에서 얘기해 주셨겠죠. 아니요, 그렇지만 내가 이 증상인가라고 이미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단순한 소화 장애가 아니고 가장 큰 증상이 가슴의 쓰림 증상, 허트번이 제일 많고요. 75% 정도는 허트번을 경험해요. 가슴의 원장님께서 쓰림과. 허트번을 정확하게 발음을 한 3번 약간- 정도 얘기해 주셨는데 약간 2PM 같은 그렇죠. 느낌. 쿵쿵 그렇군요. 사투리가 섞였나요? 아니요 너무 정확하게 발음해 주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가슴의 통증, 그다음에 그 위에 의외로 천식 증상처럼 이렇게 숨찬 증상이 오기도 하고요. 오. 그 외에 이제 목구멍에 이제 이물감. 그러니까 이제 한방에서는 매핵기라고 이야기하는데 목에 뭐 자꾸 매핵기가 있어요. 매핵기. 예, 매핵기. 제가 어려운 용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네. 목구멍에 매화 열매가 하나 들어 있는 것 오. 같다. 그래서 매핵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쁘겠네. 그렇죠. 인후 이물감 어. 그 증상이 있기도 하고요. 어. 다음에 이제 그 신물이 올라와요. 쓰고 신물이 올라와서 입이 써요. 그리고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막 텁텁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반복적으로 기침하는 경우에도 의외로 역류성 식도염 환자가 많습니다. 병원에 이제 찾아오는 환자들 중에 이제 만성 기침, 계속 밤에 잘 때마다 기침을 하는 그런 만성 기침 환자들이 올 때 네. 환자들이 이제 대부분 어디로 가냐면 내과 가서 이제 기관지에 이상이 있는지 보죠. 근데 네. 사실은 만성 기침 환자의 50% 정도는 비염, 후비루이거나 축농증 때문에 와요. 그다음 두 번째로 많은 게 이제 호흡기 질환이고 그 중에 10% 정도는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와요. 기침이랑 식도염 연결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위산이 역류돼서 우리 인후를 자극하기 때문에 기침이 하게 되고요. 근데 그 제 지인도 이게 되게 말씀해 주신 게 되게 복합적이잖아요, 증상이. 네.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제 후배도 심장이 막 뛰고 또 다양한 이런 증상들이 있어서 병원을 오. 처음에 어디를 가야 될지 되게 고민했어요. 아. 그러니까 네. 자기가 되게 복합적인 여러 가지 병에 걸렸다고 생각해서 되게 힘들고 우울해하는 거예요. 네. 근데 어쨌든 역류성 식도염 네, 네. 진단을 그렇죠. 받았더라고요. 사실 저는 그래서 병원 가면은 진짜 내가 어느 과를 가야 되는지 모를 때가 많아서 한의원을 가요. 빙고. 그죠? 네. 저랑 네. 조금 다르다. 아, 여기선 이렇게 얘기하시면 아니 저는 치료를 한의원에서 그게 너무 좋아요. 아, 진단은 받고 진단을 어, 받은 또 다음에 알짜배기 환자예요. 진단만 받으시고 네. 치료 받으시는. 네. 또 이게 또 한의사 선생님들한테 또 편할 수도 있겠네요. 저 어느 진단 받고 왔어요. 이렇게. 네. 네. 그리고 이제 후두 질환이 자꾸 생겨서 목소리가 자꾸 잠기고 목이 따끔따끔 거린다.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도 의외로 역류성 식도염일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저는 아무래도 찬양 사역자들 많이 만나는데 네. 목 많이 써가지고 목에 이제 결절이 온다거나 네. 아니면은 말을 많이 하거나 뭐 이래서 사실 목이 늘 칼칼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네. 생각해보니까 그 사람들 중에 소화 잘 안 되고 역류성 식도염을 앓는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한테 그걸 치료하면 기침이 좀 좋아질 수도 있겠다라고 그렇죠. 얘기해줘야겠네요. 역류성 식도염을 치료해서 만약에 목소리 잠기는 거는 훨씬 깨끗해지고 인후의 이물감도 없다 그러면 그건 역류성 식도염 때문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확신하게 되죠. 이게 왜 생기는 거예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역류성 식도염은 위산이 역류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위장으로 들어가는 유문부에 그래서 이제 그 관략근이 약간 그 틈새가 생기는. 그러니까 거기가 왜 그렇게 그러니까 노화에 의해서도 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위염 같은 것들이 심해지면 그쪽에서 위염이 잘 생기거든요. 그럼 염증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틈새가 벌어지고 오히려 이제 또 위산을 그래서 위험을 앓는 사람들이 역류성 식도염 증상까지 같이 앓게 되는 빈도가 훨씬 많아지게 되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먹는 음식 습관 같은 것들이 산이 많이 분비되는 그런 음식들을 먹으면 위에 산이 시큼한 거. 그렇죠. 산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놈들이 이제 거꾸로 침범될 확률이 높아지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음식 먹고 나서 바로 눕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경우는 바로 누우면 우리가 중력에 의해서 서 있으면은 위로 잘 못 올라갈 텐데 거꾸로 흘러가죠.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 증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권혁성 원장의 한방톡을 듣고 계십니다. 네. 이제 역류성 식도염 그러면 이제 제가 앞서 설명드렸듯이 가장 주 증상이 가슴이 타는 듯한. 그래 이제 허트번. 근데 이제 우리 한국말로 표현을 하면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직역하면 가슴이 탄다. 그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지만 가슴이 답답하다. 아, 그다음에 죄어온다. 그렇죠. 그리고 가슴이 아프다. 무겁다. 저린다. 무겁다. 다양한 표현. 그 쓰린 거랑은 다른 건가? 쓰린 것도 쓰린 포함이 거? 되죠. 쓰리다라는 쓰리다. 표현도 할 수 있죠. 우리나라는 표현이 다양해요. 좋은 나라죠. 네, 전 참 좋아요. 예. 네. 어떨 때는 그 표현을 서로 이해하는데 힘들 때도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런데 조금 애매할 때 빠질 수 있죠. 저는 이 불타는 느낌을 그동안 몰랐다가 작년에 처음 경험을 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정말로 불덩이가 여기서 활활 타고 가슴이? 있는 느낌. 예, 화병 아니었어요? 그건 아니고 약간 조금 긴데 어떤 이제 치료를 받는데 그 치료를 받으면은 여기 쓰림이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약을 먹으면. 아, 네네네. 네네, 약에 그래서, 대한 어떤 사이드 중에 하나였군요. 네네네. 여기가 정말 자는데 여기가 막 어떻게 말로 설명을 못 하겠어요. 그런 증상을 경험하는 게 바로 역류성 식도염 환자들이에요. 오. 그리고 밤에 심할 수밖에 없겠죠. 누워 자니까. 아. 그래서 낮보다도 식사 후에 또는 소화가 될 무렵. 그래서 이제 위산이 한참 많이 분비되고 위장에 좀 음식이 비어 있을 무렵에 그리고 이제 밤에 자려고 누울 때 거꾸로 역류되고 그런 증상이 많아집니다. 이게 타는 듯한 가슴 통증. 이거 왜 약 그 광고에 네. 나오잖아요. 아 이게 그거구나. 청양고추 알았어요. 먹은 거랑은 좀 다른 거죠? 아 달라요. 정말 여기가 뭐가 있어. 이글이글해요. 여기가. 그 정도예요? 그래서 어떤 환자들은 그게 이제 협심증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이거 심장 쪽이니까 내가 협심증인가 심근경색이 오나 이렇게 오해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뭐 그러기도 합니다. 그래 이제 한의학적으로는 그런 가슴이 타는 듯한 증상을 예전에는 이제 탐산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탐산. 네, 신물이 올라온다. 그다음에 토산, 신물을 이렇게 토한다. 그다음에 흉비, 그래서 가슴이 저리는 듯한 아픈 거다. 이런 얼격. 그래 사실 이런 이야기 할 때마다 꼭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지만 머리에 지식을 쌓는다. 네, 뭐 이렇게 있어 보여서 생각을 좋아요, 하시고 원장님. 네. 들어주시면 좋고요. 네. 그런 범주에서 문헌을 찾아서 실제로 역류성 식도염 환자들을 그 범주 안에서 치료를 해요. 그래서 이제 한의학적으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좀 분류를 해서 실제적으로 임상을 하느냐. 네. 제일 많은 게 한의학적으로는 그 스트레스예요. 역시나. 네, 스트레스. 우사울로라고 그러는데 생각 많고 그다음에 울체되고 노하고 이럴 경우에 한의학적으로는 비장을 상하게 돼요. 비위가 상하게 되면 거꾸로 간기를 울체시킵니다. 자 스트레스가 비장을 상하게 되면 이제 그때 이제 역류성 질환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치료할 때
영성 질환 치료를 하는 약을 쓰는 것만 아니라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뭐 억간산이라든지 이런 약제들을 쓰고요. 거기에다가 아까 제가 치자 같은 거 많이 쓴다 그랬잖아요. 치자나 모리분이나 이런 약제를 제가 넣어서 많이 임상적으로 쓰고요. 그거 외에도 이제 비위 자체가 약해서 오는 경우가 있어요. 네. 워낙 비위가 약해서 조금만 먹어도 소화 못 시키내면서 산이 많이 발생하고 그런 사람들은 비위 계통을 개선하는 그런 이진탕이라든지 뭐 우리가 보중익기탕이라든지 이런 약제들에 가감을 해서 사용을 하는 그런 처방을 하고요. 그 외에도 이제 한 가지 유형이 더 있는데 이 비위가 약한 사람들은 대부분 좀 마르고 네. 소화력이 약하고 무기력한 그런 창백한 사람이잖아요. 아, 왜 저를 보고? 근데 굉장히 좀 뚱뚱하고 네. 얼굴도 좀 푸석푸석하면서 네. 이게 잘 붙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저 보지 마. 안 뚱뚱하세요.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람들은 담습이 많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습을 빼는 치료들을 해야 돼요. 담습이 뭐죠? 담습. 담하고 습하다. 우리 몸에 이제 뭉쳐 있고 습하다? 그렇죠. 뭉쳐 있다라는 것보다는 이제 담이라는 거는 우리 몸에 돌아다니는 나쁜 액체를 담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담 결렸다 네. 그럴 때 그 담을 담자로 쓰는데 그래서 저는 뭉쳤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객담 할 때 가래 네. 그때도 똑같은 담자를 써요. 여하튼 우리 몸에 돌아다니는 나쁜 어떤 액체 그거를 빼내면 어떤 그런 뭉친 것 같은 그런 담도 없어지고요. 가래도 없어지고 하는데 그게 돌아다니면서 비위계통의 소화의 장애를 일으키죠. 그런 사람들은 담을 빼고 습을 빼는 약제들을 써서 치료를 해야만 좋아집니다. 네. 그리고요. 네, 보통 이제 그런 이제 세 가지 스트레스로 인한 감기울체된 유형, 비위 자체가 아주 약한 유형, 그다음에 담습이 많은 유형 이런 유형들로 크게 대비될 수 있어요. 그렇게 임상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조금 어떻게 할 수 있다 뭐 그런 것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사실은 우리가 생활 속에서 관리를 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리고 초기 역류성 식도염 또는 역류성 식도염을 앓고 있는 환자들도 평상시에 이런 생활 관리를 열심히 해야만 재발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네. 하는 게 중요한데 먼저 이제 밥 먹고 바로 눕지 마라. 눕지 않기. 그런데 이제 밤에 잘 때 가슴이 타는 증상이 많은 사람들은 조금 그 머리를 조금 높게 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이제 세워주는 그렇죠. 거죠. 물리적으로 약간 상체가 서 있으면 역류될 가능성이 좀 적어지니까 그렇게 해라. 그리고 이제 비만한 사람들이 담습이 많아서 아까 온다 그랬잖아요. 비만한 사람들이 이제 역류성 식도염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으니까 체중 조절해라. 그리고 이제 너무 그 쬐이는 옷을 입으면 우리가 위장을 압박하잖아요. 네. 그죠? 여자들 코르셋 같은 거. 그래서 너무 허리가 꽉 쬐이는 옷. 그렇게 하면 우리가 소화가 안 돼요. 그리고 위장을 압박하죠. 그러면 위산이 역류될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래서 너무 조이는 옷을 입지 마라. 그리고 아무래도 잠자기 한 서너 시간 전에는 뭐 음식을 안 먹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위장에 이제 그 산을 많이 배출하는 그런 신거. 음식들을 좀 절제하는 게 좋고요. 어떤 경우에 아까 어떤 약제를 먹었는데 가슴이 탔다고 아까 이야기했죠. 그게 네네네. 이제 바로 우리 이제 칼슘 기량제나 수면제나 뭐 이런 약들에 위산을 많이 분비시키는 약들이 있어요. 그래서 약 때문이라고 하면 병원에 가서 제가 이런 증상이 있는데 다른 약으로 좀 네네. 바꿔주시겠어요? 뭐 이렇게 처방을 요구할 수 있겠죠. 제일 흔한 거 탄산음료 먹지 마라. 뭐 그거는 이게 안 좋구나. 네, 그렇죠. 아니 안 좋을 것 같은데 탄산음료는. 이제 가스가 분출되면서 자극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먹지 마라. 근데 왜 소화가 안 되면 맞아. 사이다 한 잔 쫙 들이키면 그렇지. 소화가 이렇게 되잖아요. 시원한 느낌이 드는 거죠. 예. 근데 그리고 그때뿐인 거죠? 그럼요. 이제
계속 그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왜 우리 손가락 꺾는 게 시원하다고 손가락 자꾸 꺾으면 그것 때문에 또 관절이 아프고 관절염 생기기도 하잖아요. 그런 반복적인 자극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 소화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탄산? 이제 탄산 자체가 어떨 때는 가스가 이제 좀 있어서 잘 배설이 안 될 때는 그 탄산이 같이 나오면서 우리의 그런 가스를 배출하는 효과도 있지만 사실은 궁극적으로 탄산 자체가 소화를 잘 시킨다는 우리 증거는 없어요. 일시적으로 이제 한번 트림을 하면서 속에 있는 가스가 나와야 시원한 것 되거든요. 같기도 또 하고. 또 약간 느글거리는 걸 좀 잠재워주고. 이 가스라는 거는 우리 위장에도 발생하고 대장에도 발생하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제 가스를 많이 하는 사람 좀 그렇죠. 방귀를 많이 끼거나 트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좀 혐오스럽잖아요. 그런데 아니, 사람 앞에서 하면은. 네, 저는 주위에 많아요. 많죠. 네. 근데 이 가스가 안 나오면은 굉장히 심각해요. 그렇죠. 애기 우유 먹이다가 트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안 하면 안 내려가잖아요. 큰일 나죠. 그리고 방귀가 안 나오면은 응급실 가야 됩니다. 복통이 생겨서. 그래서 이제 가스가 나오는 거는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일인데 너무 많은 가스가 발생하는 건 또 병적이죠.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병인가? 네. 갑자기 고백을. 네. 남편이 뿡뿡이라고 불러요. 아, 그렇구나.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혐오스럽다고 하셔가지고 잠시 반성했어요. 저희 이 스튜디오 갑자기 공기가 아니요. 절 결단코. 네, 오늘은 아니었어요. 예. 제가 비염이 좀 있어서 잘 못 맡아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카페인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된다. 역류성 식도염이 있고 실제로 역류성 식도염 환자들은 커피를 끊으라고 요구합니다. 근데 이제 제일 나쁜 거는 봉지 커피. 빈속. 네. 이 봉지 커피가 그 안에 들어 있는 우리 그 프림 설탕 이렇게 이런 잔뜩 것들 들어있는 때문에 사실은 이거 끊고 소화 잘 돼요 하는 사람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커피 어머니가 거랑 다 다르다. 많이 드시나요? 그러니까 식후땡이라고 하잖아. 그것도 봉지 커피. 식후 봉지 커피 딱 한 잔 하면은 이제 다 각성되는 이루어졌다. 느낌. 자, 그러면 어머니 한번 끊기가 담배 끊기만큼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머니 한번 한 달 끊어보라 그러세요. 그러면 그게 원인입니다. 좋아진다면. 네. 그리고 이제 너무 기름진 음식들 그러면 이제 소화하는데 오래 걸리기 때문에 위장에 오래 머물러 있어요. 우리가 실험들을 해보면 우리가 곡류를 먹었던 것과 돼지고기를 먹었을 때 위에 음식이 머물러 있는 시간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위에 오래 머물러 있는 기름진 음식 이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이 많이 나오는 신맛 나는 과일. 역류성 식도염 환자들은 이런 것들을 조금 자제하라. 그리고요. 그다음 자극적인 음식이죠. 매운맛, 매운 것, 쓴 것, 뭐 이런 자극적인 음식을 많이 먹으면 당연히 안 좋습니다. 이게 어쨌든 지금 유경 씨 얘기를 들어보니까 역류성 식도염 환자인데도 잘 모르고 막 많이 먹는 경우가 그래도 제법 있나 보네요, 그죠? 그러네요. 엄마가 또 오렌지 이런 거 너무 좋아하시고 조금 고기 안 먹으면 또 힘이 빠지니까 그렇죠. 어르신이라서. 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식사 조절을 나쁜 거를 빼고요. 좋은 것 쪽으로 이렇게 좀 바꿔보면 그리고 운동하고 스트레스 안 받고 이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치료하는 것보다도 훨씬 좋은 효과가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뭐 고기를 뭐 끊으라라는 건 아니고요. 너무 과식하지 말라는데 너무 그것도 이제 네네네. 기름진 고기를 이야기하는 게 단백질은 어머님 섭취하셔야죠. 네네네. 고지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네. 원장님 거꾸로 좋은 거 좀 소개해 주시면. 네. 자, 이제 이거 좀 주의를 탁 이렇게 기울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네네. 오늘 포인트인가요? 네. 그 사실 그 양배추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양배추즙을 네. 많이 먹죠. 위안 좋은. 그래서 사실은 뭐 위장 안 좋은 사람들은 뭐 양배추 사서 전 먹고 사려서 먹고 쌈 싸 먹고 뭐 온갖 것 다 하죠. 예, 그런 사실은 양배추가 중요해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 양배추는 그걸 이제 먹으려고 하면 먹기가 사실은 즙을 내서 먹는 사람들이 있는데 즙을 내서 먹으면 얼마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양배추를
말려서 그거를 또는 갈아서 양배추를 통으로 다 먹으면 그 안에 양배추 안에 있는 영양소가 그리고 섬유소까지 다 좋아진다. 그래서 양배추 드실 때 꼭 즙을 내서 먹는 것보다는 양배추를 요리하거나 양배추를 말려서 갈아서 음식에 좀 먹거나 그렇게 하는 방법들을 쓰는 게 사실은 더 좋다. 이거는 실험실에서 나와 있는 거고요. 두 번째가 이제 마예요, 마. 마가 이제 산약이라는 거죠. 사실은 이건 설사하는 환자들 삽장한다 그래서 마의 성분은 삽장한다 그래서 이렇게 수렴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네. 이제 장이 이제 설사를 하면은 장의 수분들을 수렴해서 설사를 덜 나오게 만들고 뿐만 아니라 위에서는 산들을 좀 수렴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왠지 그럴 것 같아 마가 끈적끈적. 네. 그래서 마 이런 거를 이제 뭐 그냥 생마 이렇게 찍어 먹어도 되고요. 마죽 뭐요, 그죠? 그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먹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근 있죠, 연근. 연근. 네, 연근. 연근은 우리 이제 연근이 가지고 있는 그 타닌 성분이 염증 조직 세포를 이제 회복시키는데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연근을 먹으면 우리가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식도가 자극이 됐어 이런 분들이 이런 걸 드시면 세포를 회복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유경 씨 집에 가실 때 연근이랑 마하고 양배추를 좀 그냥 박스로 네. 사가지고 가야겠네요. 가서 열심히 갈아서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네네. 지금까지 진행의 권혁성, 서유경, 제작의 김미옥, 박송이었습니다.